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기출문제 나와 있는 거 볼게요. 자, 기출문제를 보면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실 거니까 자, 아니 기출문제 안 하고 갔으면 내일 별로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기출문제를 보면 이제 그 기분을 이제 풀기 위한 기출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교재는 567페이지, 컴퓨터 회사는 1274. 자, 교재 567페이지에 1274. 자, 576페이지 펴셨죠? 자, 1번 볼게요. 다음 자료를 보고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하시오. 단 세무 조정은 각 건별로 한다. 항상 각 건별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는 항상 문제를 전체를 다 보고 하는 습관 들여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문제들은 전체 다 안 봐도 되는 문제들이 많은데 뒤쪽으로 갈수록 전체 다 안 보면 내가 잘못 짚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전체를 다 보고 하는 식으로 연습을 할게요. 자, 첫 번째는 결산서상 수익금액은 다음과 같다. 결산서상 수익금액은 매출이라 그랬죠. 그럼 상품 매출, 제품 매출만 있네요. 자, 그리고 상품 재고액 중 750만 원은 시송품으로 거래처에 기반출된 것으로서 상대방이 2020년 12월 31일 구입 의사 표시를 전달해 왔으나 결산서에는 시송 매출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시험 때도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얘 판매한 게 815만 원이고 이거에 대한 거에 상품 재고액 중이라는 표현은 아직 매출 원가를 처리 안 했다는 이야기죠. 재고액이 아직 들어가 있다는 건 매출 원가도 처리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시송 매출하고 시송 매출 원가를 인식해야 되고 얘는 상품 재고액이니까 상품 매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 세 번째는 제품 재고액 중 X제품 500만 원, 판매가액 800만 원은 타인에게 위탁 판매하기 위한 위탁품으로서 2020년 12월 31일에 수탁자가 판매한 것으로 결산서에는 아직 그 위탁 매출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그럼 얘도 지금 12월 31일 날 판 거니까 올해 수익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제품 재고액 중 그럼 매출 원가도 인식 안 했고 아직 매출도 반영 안 시켰고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시송 매출 누락한 거하고 위탁 매출 누락한 거하고 두 개를 인식하라는 이야기죠. 그럼 그 다음 페이지는 아니니까 얘가 끝이네요. 자 말했죠. 기출 문제는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자, 그럼 이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로 가서 자, 이번엔 매출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럼 1번 매출 누르고 F4번 눌러서 우리 제품 매출 10억 1200만 원 일치하고 다음 매출 눌러서 F4번에 상품 매출 5천만 원. 자, 이제 다 불러왔죠. 제품 매출, 상품 매출 불러온 거예요. 시험 때는 사실 F2번 누르고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은 장기건설공사나 특례에 의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다 기타 수익금액으로 가서 자, 첫 번째는 제품 매출 거죠. F2번 눌러서 제품 매출. 상품 매출이구나. 상품 매출. 그럼 수익금액은 815만 원, 대행 원가는 750만 원. 얘는 시송 매출 누락한 거고. 그냥 바로 여기 다 써도 되겠죠. 다음은 제품 매출은 800만 원의 매출인데 500만 원이 대응 원가죠. 얘는 위탁 매출 누락한 거죠.
자, 이해가셨나요? 두 개? 그럼 우리는 지금 매출하고 매출 원가가 다 누락됐기 때문에 조정 등록에 가서 두 개 다 해줘야 되겠죠? 그럼 조정 등록 가서 시속 매출은 없어요. 자주 나오는데 왜 안 넣어놨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누락된 거 인식시켜 줘야 되는데, 자, 아래 보시면 직접 입력이 파란색으로 안 되어 있죠? 그럼 얘를 클릭해서 파란색으로 만들어줘야 직접 입력되지. 아니면 글자 쓰면 팝업창이 떠요. 그러면 파란색 만들어주고 여기 클릭한 후에 시속 매출 누락한 거, 매출 인식해야 되는 거니까 입금 산입하려고. 금액은 815만 원이고 이거 내년에 회계 처리하면 그때 우리는 추인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보 발생이다. 그러면은 입금 산입 시속 매출 누락한 거 유보 발생이다라고 처리해 주면 되고, 그럼 이거에 대한 대응 원가는 시속 매출 원가 누락한 거 금액 750만 원, 얘도 유보 발생이죠. 그럼 얘는 대응 원가니까 송금 산입 시속 매출 원가 누락 유보다. 다음 위탁 매출은 F4번에 있는 거 알죠? 그럼 F4번 눌러서 위탁 매출 누락 금액은 800만 원 유보 발생. 그럼 또 F4번 눌러서 위탁 매출 원가 누락 500만 원 유보 발생. 아래에 도움을 주긴 하는데 아래에도 순액으로 계속 보여주죠. 그래서 얘 순액으로 한 방에 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회계 처리할 때에 추인해 줄 거기 때문에 조정은 원래 각 건별로 각각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조정은 끝났죠? 마지막으로 수익금액 조정 계산 가서 상품 매출에 815만 원 더해져 있고 제품 매출에 800만 원 더해져 있죠. 그럼 이렇게 들어와 있고 저장 버튼 누르시면 이번 문제 끝나는 거예요. 생각보다 괜찮죠? 그죠? 얘는 항상 마지막에 확인하고 혹시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안 들어오면 써줘야 되니까 확인을 꼭 하시고. 자, 그럼 이제 이번 회차 끝났고 다음 654페이지로 갑시다. 회사는 1281. 654페이지 1281. 자, 준비되셨나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와 기장된 자료 이용하여 수익금액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하시오. 자, 먼저 손익계산서 일부분 적혀 있죠. 여기 1번의 매출액이 결산서상 수익금액이라고 말해주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럼 얘 둘이 정보가 있고 영업외 수익에 이자 수익 잡이익이 있는데 얘가 지금 우리한테 필요할지는 모르는 거야. 그죠? 그럼 1번 자료에서 상품 매출 계정을 조사한 바 상품권을 매출한 금액 5천만 원을 매출로 계상한 것이 발견되었다. 동 상품권은 기말 현재 물품과 교환되지 아니한 것이며 그에 대한 매출 원가는 계상되지 아니하였다. 자, 지금 얘는 상품 매출 계정으로 해서 이 5천만 원을 전부 다 매출로 계상을 했는데, 그런데 아직 상품권은 기말 현재 물품과 교환되지 아니했대요. 그러면 아직 얘는 매출로 인식하면 안 되는데 상품 매출로 처리해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전부 다 취소할 건데 상품권은 대응 원가를 일반적으로 처리 안 해요. 근데 하지만 얘는 지금 안 했다고 명시해 주고 있죠. 그럼 대응 원가 계산 안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면 되잖아요.
지금 매출만 처리했다는 거니까 매출만 취소하면 되겠죠. 대응원가 처리 안 했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상품권 매출 과대한 거, 상품 매출되어 있는 거 5천만 원 취소할 거고. 자, 영업외 수익 중 자비익에는 부산물 매각액 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이따 자비익해서 400만 원만 우리는 수익 금액으로 불러와야 되겠네요. 다음, 당사는 제품을 시용 매출하고 있다. 12월 28일에 거래처로부터 시성품에 대한 구입 의사 표시를 받았는데 결산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시성품 판매가 3천만 원이며 매출 원가는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보면 자, 특징이 지금 시성품의 판매가가 3천만 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결산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못하였다라고 적혀 있죠. 그죠? 그러면 매출을 인식 안 했는데 매출 원가는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다는 건 매출 원가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매출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구매해서 표시받은 거에 대해서 3천만 원을 인식해야 되는데 매출 원가는 적정하게 계상됐다는 건 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얘도 매출액 판매가 3천만 원만 인식해주면 되는 거죠. 얘는 대응 원가는 되어 있잖아. 안 되어 있는 거 우리 앞에는 매출액과 매출 원가를 다 누락했기 때문에 둘 다 써줬는데 이번엔 매출 원가가 장부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매출액만 우린 또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보 다 봤으니까 수익금액 조정명세서로 가서 먼저 매출 우리 1번 로마 숫자 1번 매출액이 있는 거 자, F4번 눌러서 제품 매출 20억 다음 1번 매출에서 상품 매출 18억 그리고 자비익에 부산물 매각액이 400만 원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2번 영업외 수익 F4번 눌러서 자비익이 1000만 원 있는데 이 중에서 400만 원만 이렇게 써주면 이제 얘는 끝났죠. 자, 다음 기타 수익금액 조정으로 가서 기타 수익금액 조정. 자, 우리 첫 번째 거는 양가로 1번에 내역 분석의 양가로 1번에 상품 매출이죠. 그러면 상품 매출이라고 하고 자, 수익금액을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낮춰야 되죠. 마이너스 5천만 원이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5천만 원. 자, 그럼 이 대응 원가는 지금 적절하게 쓰니까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럼 상품권 매출 과대 계상한 거고. 자, 다음 세 번째는 시속 매출 누락한 거죠. 얘는 제품 매출이니까 제품 매출에 이번엔 누락한 거니까 인식해야 되는 거 3천만 원 인식해주고 대응 원가는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우리 시속 매출 누락한 거죠. 됐죠? 그럼 이제 대응 원가 없이 얘네들은 매출액만 취소, 매출액만 인식 이렇게 두 개만 해주면 되겠네요. 자, F3번 조정 등록 가서 자, 직접 입력 누르고 둘 다 없어요. F4번에는. 그럼 상품권 매출 취소할 거니까 입금 불산입. 자, 우리 차감 조정에 상품권 매출 과대 계상한 거 5천만 원. 그럼 이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품권 발행한 게 물건하고 교환되면서 회수되는 시점에 수익 인식할 거잖아요. 그래서 타이밍의 차이죠. 유보 발생. 그럼 얘는 입금 불산입 상품권 매출 과대 계상 유보다. 자, 다음 우리 시속 매출 누락한 거 있죠? 시속 매출 누락 3천만 원. 이것도 회계 처리하면
그때 추인해 줄 거예요. 그래서 유보 발생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입금 산입, 시속 매출 누락, 유보다. 이렇게 하면 자, 얘 끝났죠. 그럼 이제 조정은 얘로 끝났고 매출 원가는 둘 다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는 사항이라서, 그럼 수익금액 조정 계산 가서 자, 상품 매출에서 5천만 원 매출 줄였고 제품 매출에서 3천만 원 늘렸으니까 정확하게 들어와 있죠. 그죠? 얘가 안 들어와 있으면 직접 써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고 저장 버튼 누르면 얘도 끝이에요. 괜찮죠? 자, 다음 이제 689페이지를 봅시다. 계산은 1284 689페이지 자, 1284 자, 1번 문제예요. 다음 자료와 기장된 자료를 이용하여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하시오.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자,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우리 계산서상 수익금액은 제품 매출, 공사 수익이 있고 영업외 수익 두 개 있는 거는 지금은 알 수 없다라고 했죠. 자, 그럼 공사 수익은 건설업 중 건축 공사업과 관련된 수익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럼 공사 관련돼서 나오게 되면 공사 기간 확인하라 그랬어요. 그럼 빌딩 신축 공사는 장기 건설 공사죠. 그죠? 도서관 신축 공사는 단기 건설 공사다. 그죠? 얘는 단기네요. 자, 일단 아래 정보를 좀 보면 당사는 공사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작업 진행률에 의하여 공사 수익을 인식하였으며 1년 미만인 경우 완성 기준에 의하여 공사 수익을 인식하였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지금 얘 보면 1년 이상인 빌딩 신축 공사는 작업 진행률에 의해서 할 거니까 우리는 총 공사 예정비 8억 중에서 10억이다. 그럼 이거 계산한 비율만큼을 확인해서 차이가 나면 조정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도서관 신축 공사를 보면 지금 2020년도죠. 올해 완공된 거죠. 그런데 총 공사 예정비가 1억 6천인데 올해 전부 다 1억 6천이고 도급 금액이 2억인데 전액을 올해 2억을 인식했죠. 그러면 회계장부에 완성 기준으로 처리했죠. 우리는 그거 수용해 줄 거라 그랬잖아요. 전년도에 인식 하나도 안 했고 올해 전부 다 인식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올해 2020년도니까 올해에 전부 다 인식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린 수용해 줄 거니까 잘했네. 얘는 손댈 게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얘는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회계 기준에서 그냥 아래쪽에 써드릴게요. 지금 얘는 회계 기준에서 단기 건설공사 완성 기준을 적용을 했고 장부에 회계 기준 지금 장부상 이렇게 적용을 했고 그럼 법인 세법은 수용해 주니까 차이가 발생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옆에 우리 교재할 때에 회사가 진행 기준하면 완성 기준으로 조정하는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전에 제가 했던 말이 중소기업은 우리가 완성 기준하면 수용해 줄 거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가 완성 기준으로 처리했다 그 이야기니까 그냥 인정해 주면 끝나는 거죠. 그럼 본 문제 안에서 당사는 건설업, 제조업 운영하는 걸로 가정한다. 뭐 위에 이 업종 가지고 뭐라고 할까봐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럼 지금 얘는 장기 건설 공사만 처리하면 되겠네요. 얘는 차이 날 거 없으니까. 자, 그럼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가서
먼저 1번 매출에서 F4번 제품 매출 25. 또 매출에서 공사 수익금 14억. 그럼 수익금액 조정 계산 탭은 먼저 얘 둘이고 우리 부산물 매각 없었잖아. 잡이. 그럼 아래 그 신경 쓸 필요 없죠. 다음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 첫 번째 거 빌딩 신축 공사 주식회사 기린 도구 금액은 총 100억이에요. 그리고 해당 사업연도 말 공사비는 10억이고 총 공사 예정비는 80억이고 그래서 12억 5천만 원을 인식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 회사는 12억만 인식을 했네요. 그래서 5천만 원만큼 우리는 공사 수익금 매출액 높여야 되고 그러면 이익도 5천만 원 높여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 5천만 원만큼 조정 등록 가서 자, 얘 한 개 있잖아. 그럼 F4번 누르시면 공사 미수금 과소라고 적혀 있죠. 공사 진행률 차이에 의해서 공사 수익금 누락액을 입금 산입하고 유보 처분한다. 이거 선택하시면 돼요. 금액은 5천만 원 유보 발생. 이렇게 하면 예, 끝났고 수익금의 조정 계산에서 5천만 원 들어와 있죠. 그럼 이렇게 하고 저장 버튼 누르면 이제 얘도 끝인 거예요. 진짜 우리 전체 문제의 일부분만 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느 쪽에서 나올지 모르니까 기본 예제 가지고 우리가 두루두루 보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제가 조금만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9200번 회사 와서 이제 기출문제 없어요. 끝이에요. 자, 다시 교재 437페이지에 와서 제가 몇 가지를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위탁 매출 누락한 게 있죠. 그럼 위탁 매출 누락한 거라서 세무 조정을 우리는 위탁 매출 누락 입금 산입 그리고 위탁 매출 원가 누락 우리 송금 산입해서 처리를 했죠. 그런데 전기에 이런 애가 있었다고 볼게요. 전기에 이런 애가 있고 그리고 올해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추인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추인하게 되면 우리는 조정은 위탁 매출 누락 있던 애가 차감 조정 반대로 가야 되겠죠. 그럼 F4번 누르면 전기 위탁 매출 누락이라고 해서 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직접 쓰면 똑같은 거자 써야지 같은 건 줄 아는데 지금 얘는 컴퓨터가 같이 연결시키면서 우리가 인지하라고 전기 거라고 쓴 거예요. 그럼 얘는 전기에 저런 일이 있었으면 이렇게 유보 감소로 할 거란 이야기예요. 올해 회계 처리 하였다고 할 때만. 회계 처리 안 하면 계속 차이 나는 대로 가는 거예요. 회계 처리했을 때에 서로가 일치되게 되는 거죠. 그럼 똑같이 전기 위탁 매출 원가 누락이 유보 감소로 800만 원이 될 거예요. 자, 전기 거를 올해 누락한 걸 올해 회계 처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 가시나요? 자, 이해 가셨죠? 그러면 자, 이건 어떻게 쓰냐면 여기에 만약에 우리 제품 매출에 대한 게 있었죠? 그러면 마이너스 1000만 원, 마이너스 800만 원 전기 위탁 매출이라고 써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1000만 원 지금 회계 장부에 들어가 있을 거잖아. 그래 여기 마이너스라고 써줘야 우리 회계 장부에 마이너스라고 또 뒤에 뜨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추인할 때 여기에서 마이너스라고 써줘야지 여기에서 알고 마이너스라고 들어올 거란 이야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더해줘야 되니까 플러스 쓴 거고 추인할 때는 여기에 마이너스라고 써줄 거예요. 마이너스라고 이해 가셨죠?
자, 그리고 자, 이거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데, 자, 우리 지금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서 저 방금 일부러 저장 안 하고 나갔다 들어왔어요. 다시 이대로 쓰려고. 자, 보면 자, 얘는 지워야 되죠. 자, 제가 F4번 누르면 외상 매출금 누락이 있죠. 그죠? 자, 이건 우리가 분기의 이론을 위해서 보는데, 자, 매출 누락이 있는데, 이 매출 누락이 외상 매출 누락이라고 하면 얘는 우리가 조정할 때에 입금산입 외상 매출 누락 얼마 유보다라고 처리를 할 거예요. 이렇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현금 매출 누락을 했다고 볼게요. 얘는 느낌이 어때요? 외상 매출 누락과 현금 매출 누락. 뭔가 아래 느낌이 좀 안 좋죠? 현금 매출 누락했는데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세무서가 그럼? 그죠? 걸린 거예요. 그럼 세무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 이거 대표이사가 가져갔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외상 매출 누락은 딴 거래처가 있잖아. 돈 받을 거잖아. 그래서 누락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 현금 매출 누락은 그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입금산입 현금 매출 누락은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자는 대표자죠. 그래서 상여로 될 거예요. 그래서 외상 매출 누락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현금 매출 누락은 여기에서 이야기는 하되 만약에 진짜 어렵게 여러분 틀려라고 낼 때 이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험마다 점수를 전부 다 안 주려고 노력을 하거든. 그러면 그때 현금 매출 누락이라 그러면 이 현금 매출 일단 냄새를 맡아야 돼요. 그죠? 악의적이죠? 자,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봤고